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 왜 이렇게 지친 기분이 드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아무리 많은 것을 주었는데도 왜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고 마치 내 삶의 에너지가 빨려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3년 넘게 자신의 인생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힘들 때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를 항상 받았고, 그가 약속을 잊었을 때도 항상 용서했으며 그의 무례한 행동을 항상 변명해 주려 했습니다. 민희는 자신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킬 만큼 강할 것이라고, 자신의 인내와 희생이 보답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속적인 두통과 불면증으로 병원에 앉아있던 민희는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친구들이 알던 그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던 여성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자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민희의 이야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사랑하지만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관계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들이 상처받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 현상을 매우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희망과 꿈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며 그들이 우리를 완성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자신을 완성시키는 일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거지가 되어 전혀 그것을 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관심과 사랑을 구걸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놓아줄 용기를 가질 때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분노나 실망 때문에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당신을 사랑하거나 소중히 여기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깊은 이해와 함께 놓아주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민희가 마침내 놓아주기로 결정했을 때 그녀가 처음 느낀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무서운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이 끝났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멈춰서 독성 관계로 돌아갑니다. 상처받는 것보다 외로움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폭풍을 견딜 용기가 있다면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허함은 채워져야 할 구멍이 아니라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것을요. 그곳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욕구 아래 억눌려 있던 진정한 자신이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곳입니다. 윤근 이 과정을 개별화라고 불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되어야 했던 완전하고 자율적인 인간이 되는 여정 말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주변 세상도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에는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출 때 진정한 사랑이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용서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반쪽을 찾는 반쪽 인간으로 사는 것을 멈출 때 완전한 인간이 되고 그때야 진정으로 평등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준비가 됩니다. 이것이 믿기 어렵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일방적인 관계의 고통 한가운데 있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고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더 나은 무언가를 부르고 있다는 징후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오늘 우리는 이 특별한 여정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맞지 않는 관계에 매달리는 것이 왜 우리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할 수 있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놓아주는 것을 절망의 행위가 아닌 자기 사랑의 행위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소중히 여겨서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에 거부의 말을 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탐구할 준비가 되었다면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여정은 사랑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대부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정교한 형태의 자기 학대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에너지와 시간 감정을 어떤 사람에게 쏟아붓는다면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상처가 아닙니다. 당신의 전체 신경계가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스마트폰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답장이 오지 않는 메시지를 걱정할 때마다, 누군가의 무례한 행동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변할 것이라고 희망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어 배터리를 소모하는 앱과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과 달리 영혼이 지쳤을 때는 단순히 충전기를 꽂아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독성 관계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가 위험한 수준까지 체내 코르티솔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높은 코르티솔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고 불면증을 유발하며 심지어 뇌 구조까지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머무르는 것이 정신적으로 기분 나쁘게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체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희생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것을 선택하는 걸까요? 답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깊은 심리학에는 강박적 반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통을 주더라도 익숙한 패턴을 재창조하려는 우리의 무의식적 경향 말입니다. 사랑의 조건이 있었던 가정에서 자랐다면 관심과 애정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곳에서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뇌는 그것이 사랑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학습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느껴지고 누군가가 쉽고 무조건적으로 당신을 사랑할 때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 감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 또는 항상 불안한 상태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이유입니다. 고통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뇌가 그것을 진짜 사랑으로 인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놓아주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사랑에 대해, 삶의 의미에 대해 오랫동안 품어왔던 전체 신념 체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적인 것은 인간의 뇌가 변화하고 새로운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20세, 30세, 40세, 50세가 되어도 여전히 뇌에게 더 건강한 관계를 인식하고 끌어들이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은 놓아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분노나 원한을 가지고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와 연민을 가지고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연민을 가지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윤기 개별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완전하고 자율적인 인간이 되는 여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의 중요한 부분은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않은 감정적 욕구를 현재의 관계에 투영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내면의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고 그 아이가 항상 갈망했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안전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을 자신에게 하기 시작할 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었던 친절함과 인내심으로 자신을 대하기 시작할 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당신은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머지 반쪽을 찾는 반쪽 인간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전하고 자족적이며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당신은 두려움이나 결핍이 아닌 진정한 욕구에 기반해 관계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법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사랑을 절망적으로 찾지 않을 때 진정한 사랑이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질 낮은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질 높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매우 실용적인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체인 것을 끌어들입니다. 절망적이고 궁핍하며 결핍 상태에 있다면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상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하고 자신감 있으며 감정적으로 풍요로운 상태에 있을 때는 비슷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 전환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과 인내, 그리고 자신에 대한 많은 연민이 필요합니다. 외롭다고 느끼며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은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의심하며 놓아준 것이 실수였는지 궁금해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일시적인 외로움이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관계에 있는 것보다 1000배 낫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롭다고 느끼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 있지만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그것은 자유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만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숨기거나 부인해야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외로움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또한 당신이 차갑게 되거나 사랑할 능력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맞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법을 배울 때 진정한 사랑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지며 완전히 자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결코 당신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줄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이 사랑을 얻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보고 소중히 여기며 최고의 자신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결점과 완벽함을 포함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가혹한 적이 아닌 가장 친한 친구처럼 자신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할 때 놓아주는 것이 포기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먼저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을 놓아줌으로써 그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또한
부재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철회할 때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이 기분이 나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잃은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매우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잃기 전까지는 무언가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놓아주고 물러날 때 그들은 갑자기 당신이 가져다 주었던 에너지 사랑 관심의 부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임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겨서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부재가 다른 어떤 말이나 행동보다도 관계의 역학을 바꾸는데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놓아주는 목적이 누군가를 다시 돌아오게 조작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동기라면 아직 진정으로 놓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매달리고 있는 것이고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놓아줌은 그들이 떠나고 절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결과가 무엇이든 평화를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만약 그들이 돌아와서 진정으로 변했다면 결핍의 위치가 아닌 힘의 위치에서 그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치유의 여정에서 충분히 멀리 갔을 때 더 이상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느낌을 경험했고 그보다 적은 것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놓아주는 것의 가장 아름다운 측면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사랑과 중독의 차이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감정적 중독일 뿐입니다. 그것은 강렬한 감정에 대한 의존 긴장과 완화의 순환에 대한 의존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감정에 대한 의존입니다. 반면 진정한 사랑은 평화입니다. 그것은 편안함입니다. 그것은 설명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 없이 보이고 이해받는 느낌입니다. 그것은 드라마나 긴장을 만들지 않고 안전함과 안정감을 만듭니다. 이 차이를 경험했을 때 다시는 하나를 다른 것과 혼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만남부터 누군가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즉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다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기준을 높이고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 우주에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맞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높은 품질의 사람들이 보통 높은 기준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끌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완전해지기 위해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삶에 가치를 더하기 때문에 자신을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내면의 작업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때 진동 주파수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에서 같은 주파수에 있는 사람들과 기회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단순히 외부에서 사랑을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사랑과 안전의 원천이 될 때 더 이상 절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것들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독립적이어서 다른 누구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원하는 것과 절망적으로 무언가가 필요한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을 원할 때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시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영원히 혼자일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절망적으로 필요로 할 때는 사랑처럼 보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는 조작 통제 또는 감정적 학대일지라도 말입니다. 필요에서 원함으로의 전환은 한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을 놓아주고 자신 안에서 완전함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융은 신성한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의 결혼이 아니라 자신과의 결혼, 즉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남성적 측면과 여성적 측면을 하나의 조화롭고 완전한 전체로 결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 안에서 이 균형을 달성할 때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자신을 완성시켜 주기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완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놓아주는 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삶의 기술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삶은 계속해서 놓아주기를 연습할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맞지 않는 직업까지 제한적인 믿음에서 해로운 습관까지 말입니다.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무언가를 놓아주기로 선택할 때마다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줄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뢰를 가지려면 놓아줄 때 일이 잘 풀린다는 실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단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독성 관계를 놓아줄 용기를 처음 가질 때 당신을 이용하려는 누군가에게 아니라고 처음 말할 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처음 선택할 때 그때 자신을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를 쌓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위치가 아닌 자기 사랑의 위치에서 선택을 할 때마다 더 강해집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힘의 위치에서 삶을 항해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근육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과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놓아주는 법을 배울 때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을 치유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성 패턴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마다 상처받은 곳이 아닌 사랑받는 곳에서 반응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여러 세대 동안 존재했을 수 있는 부정적인 순환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 패턴의 정지점이 되고 치유 패턴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치유되고 완전해진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날들이 있을 것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심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이 어깨 위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긴 밤들이 있을 것이고 놓아주는 것이 끔찍한 실수였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에서는 치유가 직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선과 같습니다. 때로는 시작점으로 돌아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층에 있으며 더 많은 이해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여전히 치유의 길을 선택할 때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이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신경계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신경회복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 신경계가 스스로 조절하고 균형을 되찾는 능력을 말합니다. 맞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연습을 할 때 이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이나 상실에 직면했을 때 공포나 절망의 장소에서 반응하는 대신 호기심과 신뢰의 장소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어떤 기회가 열리고 있는가? 우주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혁명적입니다. 놓아주는 것을 상실로 보는 대신 해방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처벌로 보는 대신 자신과 더 깊이 연결할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혼자만의 공간에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기대의 소음에 가려지지 않은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맞추기 위해 오랫동안 포기했던 열정과 관심사들을 재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누군가가 그것이 진짜 직업이 아니라고 해서 포기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판단받을까봐 숨겨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 재능이 있지만 누군가가 자신감을 잃게 해서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기 재발견 과정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치유에 필수적입니다. 잊혀진 자신의 측면들을 기르기 시작할 때 영혼의 조각들을 다시 통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영혼의 조각들을 모으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성장하고 세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년기에는 그 부분들을 찾고 통합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40대, 50대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삶을 바꾸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위기를 겪고 있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온전함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태어나야 할 사람이 되라는 부름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관계를 놓아주는 것의 아름다운 점은 이런 재생 과정이 일어날 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치거나 바꾸거나 변할 수 없거나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 자기 발전에 투자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항상 배우고 싶었던 강의를 들을 시간이 있습니다. 한때 열정적이었던 취미를 추구할 공간이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던 자신의 새로운 측면들을 탐험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꽃 피우기 시작할 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완전하고 진정한 당신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숨기거나 축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진실한 말이 있습니다. 꽃은 나비를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피기만 하면 나비들이 저절로 올 것입니다. 최고이고 진정한 자신이 되는데 집중할 때 적합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으로 끌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그들을 절망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실제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에 매달리지 않고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성숙의 가장 명확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는 능력, 통제하지 않고 관심을 갖는 능력, 매달리지 않고 헌신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될 자유를 허용하는 능력, 그것이 그들이 떠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약함이나 무관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힘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다른 누군가가 있든 없든 자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 때 두려움의 장소가 아닌 자유의 장소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유명한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들이 돌아오면 당신의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처음부터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실행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조언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놓아줌을 통해 구축한 감정적 힘의 위치에서 보면 그것은 해방적인 진실이 됩니다.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누구도 붙잡을 수 없고 붙잡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삶의 모든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우정 가족 관계, 심지어 직장 관계까지 말입니다. 분노나 방어가 아닌 자기 사랑과 존중의 장소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가치와 목표에 진정으로 부합할 때만 예라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아닌 당신을 끌어올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직감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수년간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감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우선시한 후 마침내 내면의 지혜로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웁니다. 이 직감은 신비롭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경험 관찰 학습의 축적이 무의식 수준에서 처리되어 무언가에 대한 느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법을 배울 때 그것이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놓아줌이 가져다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맞지 않는 것을 놓아주고 자기 사랑에 기반해서 삶을 재건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친 후 자신을 돌볼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필요할 때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절망하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작게 느끼게 하거나 소중히 여겨지지 않게 하거나 항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게 만드는 관계에 있다면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당신을 필요로 하고 합당한 방식으로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놓아주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용기와 자기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매달림에서 놓아줌으로, 결핍에서 완전함으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가는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제한적인 패턴으로부터의 자유, 버림받을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유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 도달했을 때 뒤를 돌아보며 맞지 않는 것을 놓아줄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준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항상 자신에게 주는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